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7일 새벽 5시 21분입니다. 4월 7일은 신문의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한 게 벌써 50여 년 전입니다. 1971년 2월 1일부터 신문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4월 7일은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은 신문이 안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노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자들 안 보이니까 기자들 등살에 하루라도 좀 같이 쉬자 이렇게 된 날이 바로 4월 7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언론이고 특히 신문이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바로 그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 신문 사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게 참 인연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거의 신성시했습니다. 미국 제퍼슨 대통령이 정부보다 언론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은 기자회견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기자회견 주 1회 하면은 그 소통 문제 다 해결됩니다. 소통은 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의식의 문제죠. 그리고 놀랍게도 6.25 중에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6.25 때 보면은 신문이 국군이 어디서 뭐 사람을 죽였다, 뭐 학살했다, 이것까지 막 서책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뭡니까? 지난 3월 9일 극좌 운동권 세력으로부터 정권을 도로 찾는 위대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위대한 성과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왜 위대하냐? 요사이 세계가 팬데믹으로 가니까 국가가 재정권을 거의 마음대로 행사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다 자연히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선거만 하면은 최근 헝가리처럼 선거만 하면은 집권 세력이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정권을 국민들이라고 하면 조금 좌파적 국민들은 섭섭하겠는데 하여튼 우리 자유진영이 정권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 뒤 지난 한 달 윤석열 당선인이 아젠다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용산 이전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게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지난 한 달을 허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하면은 무엇보다도 지방 중에 가장 큰 지방 서울이죠. 서울시장 가상 대결이 오세훈 현직 시장과 도전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 세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 가상 대결 벌써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지난 3일에서 4일 사이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 시장과 송 전 대표의 가상 맞대결 결과 오세훈 시장이 50.4%, 송영길 전 대표는 36.7%였습니다. 50.4 대 36.7, 반올림 하면은 50대 37입니다. 13%포인트 차이니까 큰 차이입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4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와 지역에서 송 대표를 앞섰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확인이 되는데 강북 서쪽과 강북 동쪽의 경우에는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미만인 9.8%포인트와 9.5%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앞서는 데 그쳤고, 강남 서쪽 권역에서는 15.2%포인트, 강남 동쪽 권역에서는 21.2%포인트로 크게 앞섰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약간 달라진다는 거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확인된 편차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에서 29세 사이 오 시장이 55.5, 송 전 대표는 33%입니다. 이게 참 오세훈 시장의 앞날을 밝게 하는 겁니다. 이 20대, 그러니까 18세를 포함하니까 쉽게 말하면 20대, 간단하게 말하면 20대에서 오 시장이 압도적으로 송 전 대표를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작년 보궐선거에서도 근 20%포인트 차이로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젊은 세대, 20대, 30대의 지지였습니다. 이 보수 정당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30대도 오 시장이 44.1%, 송 전 대표는 37.3%. 그러나 40대가 되면 송 전 대표가 43.7%, 오세훈 시장이 48.9%로 역전이 됩니다. 50대의 경우에는 오 시장이 48.1%, 송 전 대표가 41.5%, 60대 이상은 오 시장이 59.6%, 송 전 대표가 31.2%. 그래서 이 20대는 압도적입니다.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근데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이번에 압승을 하면은 5년 뒤, 즉 2027년에는 오세훈 대통령 후보 유력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게 그건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작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이분이 서울시 의회가 압도적으로 민주당 임무로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역시 노련한 행정가, 더구나 2번 서울시장을 한 그 경륜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서 파탄을 내지 않고 시정을 나름대로 이끌어왔다 하는 그 성실성이 이렇게 평가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싸울 때는 싸우고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성실성, 그게 느껴졌고, 그 전임자 박원순 씨의 이념적 좌파 운동권을 앞세운 이념적 정책과는 다른 좀 서울시 사람들을 좀 편하게 만든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화문 근방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서울시청 앞으로 가면은 그 전면에 글자판을 항상 썼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 때와 가장 달라진 게 바로 그 글자판에 안보, 호국 정신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지난 3월 말 서해 수호의 날을 기려가지고 서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서해 용사 55명의 얼굴을 전시를 하고 누군가에게는 꿈에도 그리운 얼굴들이다라고 써놨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 이게 서울시장
이 자리는 원래 여당이 차지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당이. 그런데도 이 정도의 리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오세훈 개인의 인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오히려 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9일의 악몽에 가까운 이변이 있었습니다. 하루 전까지 10%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오던 여론이 출구조사에서 거의 같은 비율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충격을 여러분들은 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큰 몫을 한 게 사전투표 부정론입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지지율이 20대, 30대에서 나오는데, 특히 20대에서 나오는데, 20대는 당일은 놀고 사전투표를 먼저 하자. 사전투표 해놓고 당일은 놀러 가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투표 이틀이니까 본투표 하루 더하면 3일 아닙니까? 사전투표 반대론자들은 3일 중에 하루만 해야 된다. 본투표 날 하루만 해야 된다. 이런 강요를 하는 사람들이고, 좌파 진영에서는 3일 중에 편한 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3일 중에 하루 하면은 투표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사전투표 음모론, 이거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크게 이기는 걸로 나와도 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다행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0년 4.15 총선에 광진구에서 출마해가지고 낙선을 했습니다.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에 따르면 음모론자들이 자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반대운동, 사전투표 반대운동에 동참합시다. 음모론에 동참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랍니다. 자기도 솔깃했답니다. 그런데 선거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해보니까 사전투표 부정이 있었다는 말은 틀리구나 해가지고 그 뒤부터 공개적으로 그런데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득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서울의 경우는 좀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